안녕하십니까. 경상일보 오토TV의 배정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현대자동차 울산 남부지점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차 스탈리아 라운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탈리아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탈리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스타렉스의 후속 모델입니다. 스타렉스의 후속 모델인데 원래 이제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차의 어떤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스탈리아의 어떤 이런 미래지향적인 모델 자체가 아마 앞으로 한 10년이나 15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예상된 어떤 컨셉트카의 어떤 그런 준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한 10년 뒤에도 아주 스타일리시한 그런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약간 우주선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죠?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디자인이 채택이 되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현대자동차 울산 남부 지점에 전시되어 있는 차는 7인승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탈리아 라운지 인스퍼레이션 모델로서 7인승입니다. 7인승. 그래서 내부가 상당히 넓겠죠, 그죠? 그 외에 이제 뭐 튜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9인승이라든지 11인승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탈리아 라운지 7인승 인스퍼레이션 7인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주행등. 주간 주행등이 지금 기존의 일반적인 주간 주행등이 아니고 정말 와이드형으로,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간 주행등이. 그 넥소와 어떤 그런 형태가 좀 비슷한 그런 주간 주행등이죠, 그죠? 이렇게 거의 뭐 앞에서 봤을 때는 차 전체가 이렇게 둘러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주간 주행등도 상당히 이쁩니다. 아주 심플하면서도 이렇게 강하게 스타리아의 어떤 이미지를 강하게 어필하는 듯한 그런 주간 주행등이 지금 현재 본네트 여기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그릴 부분 같은 경우는 색깔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재질은 플라스틱이고요. 색깔이 상당히 고급스럽죠, 그죠? 고급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크게 또 앞에를 차지하고 있는데 좀 이 틈이 좀 많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틈이 많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내부가 이렇게 좀 보이기는 하는데 뭐 그것도 일종의 좀 기계적인 느낌이 많이 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아랫부분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이제 센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또 보시면은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패턴이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뭐 다이아몬드, 그죠? 많이 적용이 되죠, 그죠? 기아 K8도 보면 다이아몬드가 곳곳에 이렇게 장식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고 다이아몬드. 자,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멋있죠? 아, 멋있다. 아이스 큐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스 큐브 형태로 이렇게 아랫부분은 헤드라이트고 윗부분은 이제 턴 시그널입니다. 턴 시그널이 이렇게 두 개가 작동하고요. 아랫부분은 이렇게 헤드라이트. 야,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광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면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넷 부분과 이렇게 차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완전히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죠? 사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운전석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개방감이 상당히 좋겠죠, 그죠? 앞에 본네트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측면부 한번 살펴볼까요? 측면부에서 가장 또 눈에 띄는 게 사이드미러입니다. 사이드미러 정말 크죠? 사이드미러도 유리도 지금
세로형으로 지금 세로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있고, 다음에 커트 글라스도 이렇게 개방감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타렉스 라인은 차들이 그 캐릭터 라인이 그렇게 뭐 뚜렷하게 있다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상당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주 심플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심플하게 쫙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이 차의 어떤 멋스러움을 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심플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휠을 한번 볼까요? 자, 휠도. 자, 휠도 상당히 이쁘죠, 그죠? 지금 이 휠이 18인치 휠이거든요. 18인치 휠인데 색깔이 지금 보시면 이 색깔도 아까 앞에 그릴하고 이렇게 좀 매칭이 된 것 같아요. 색깔도 상당히 이쁘게. 이 지금 회전할 때는 또 좀 더 이쁘게 지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측면부를 일단 보시면은 그 크기가 지금 카메라에 지금 거의 다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로 크기가 뭐 5m 10이 넘는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5m 10이 넘다 보니까 카메라에도 다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단 문을 한번 보시면은 1열시트 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일반적으로 열리고, 대신에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당기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게. 원래 이런 차들 보면은 문 열고 닫을 때 상당히 편리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죠. 자, 문도 상당히 거대합니다. 2열 시트 문도. 자, 그 다음에 그 슬라이딩은 요 안쪽으로 이렇게 도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끝으로 이렇게 뭐 보인다든지 레일이 보인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후면부 한번 살펴볼까요? 후면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스타렉스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차이가, 모양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그 스타렉스, 기존의 스타렉스와 거의 비슷한 모양의 어떤 그런 둥그스러운 이런 모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보면, 안쪽에도 지금 보시면은 뒤쪽 리어 램프도 이렇게 픽셀로, 요즘 아이오닉에 보면 픽셀이 많이 적용되어 있죠, 그죠? 픽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픽셀로 적용되어 있는데, 참고로 위쪽은 불이 안 들어옵니다. 위쪽은 불이 안 들어오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리어 램프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램프가 들어오고, 이 아래쪽이 이제, 이 아래쪽이 턴 시그널입니다. 제가 한번 켜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뒤쪽 이쪽에는 이제 리어 램프가 들어오죠, 그죠? 리어 램프가 들어오고, 이 아래쪽이 이렇게 지금 턴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약간 순차 점등은 있는데 폭 자체가 좀 좁아가지고 순차 점등은 좀 아쉬움이 있네, 그죠? 스팅어가 보면 이렇게 좀 짧아가지고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나마 뭐 시퀀서는 적용이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죠, 그죠? 트렁크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닌데 한번 이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실 참고로 문 열 때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워낙 큰 덩치가 열리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시나요? 뒷문 전체가 다 열립니다. 뒷문 전체가 다 열리기 때문에, 참고로 이 문 같은 경우는 열어두고 밑에서 테이블을 두고 차박을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지금 크게 지금 현재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좀 크게 위에 보시면은 이 마치 차 한 대를 탄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오히려 뒷문이 지붕으로 인해서 뭐 비가 올 때나 이럴 때 감성 뿜뿜 하겠는데요. 트렁크는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트렁크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 지금 버튼 보이시죠, 그죠? 손잡이를 해야 될까요? 제껴가지고
안으로 쭉 밀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레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차가 그 의자가 지금 시트가 앞으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충분하게 뭐 짐 같은 걸 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줄 당겨서 앞으로 하면은 자 폴딩이 됩니다. 그죠? 폴딩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뭐 짐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짐이라도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고정시키는 게 뭔가 없어가지고 짐을 실을 때는 좀 주의해서 짐을 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고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칫 이게 뭐 움직이면서 이렇게 코너를 돌다가 짐이 쏟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짐은 많이 실을 수 있는데 고정할 수 있는 어떤 무슨 고정 고리개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점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당기면은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원위치 하셔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보시더라도 여기도 충분히 공간이 있죠, 그죠? 골프백 같은 경우는 세워서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높이는 게 아니고 기존에 뭐 세단 트렁크하고 다르게 세우면 충분히 한 4개는 들어갈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일단 또 닫아 보겠습니다. 항상 문 열고 닫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붕이 마치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뭐 외관도 물론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실내가 아무래도 외관보다는 실내가 더 좀 초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1열 시트부터 들어가 가지고 그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열 시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1열 시트. 오, 야. 시트 이쁘죠, 그죠? 나파 가죽 시트인데, 야, 아무래도 스타리아 중에서는 최고 트림입니다. 최고 사양이기 때문에 해서 그랬는지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네요. 스웨이드 재질의 천장. 멋지죠? 자, 일단 그러면 도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 야. 도어도 지금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죠, 그죠? 도어도 크고, 아주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의 어떤 그런 버튼들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쪽 버튼 있고, 그 다음에 포켓이 그래도 많네요, 그죠? 여기도 포켓이 있고, 또 여기도 포켓이 있고, 또 위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고, 손잡이 겸 포켓이 있고, 도어 손잡이는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네요. 상당히 높아요, 차가. 자, 닫아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기를 한번 켜볼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문도 닫아보고. 참고로 1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윈도우 정말 크죠, 그죠? 이게 본넷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전방 어떤 시인성도 상당히 좋아요. 개방감도 상당히 뛰어나네요. 이런 차들은 이런 게 참 좋네요, 그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제 허리 높이하고 지금 이 문 쪽에 이 유리창의 끝부분하고 높이가 지금 똑같아요. 와, 유리가 정말 크네요. 원래 스타렉스가 이렇게 크지 않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상당히 개방감이 뭐 사각지대가 거의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아무래도 이제 이 앞쪽은 약간 사각지대가 있는데 옆쪽은 사이드 미러도 되게 크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차 크기에 비해서 물론 이제 뭐 스티어링 휠이 차가 크다고 해가지고 큰 건 아니겠죠, 그죠? 물론 버스나 이런 건 크지만 좀 아담하게 이렇게 승용차의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차에 들어왔을 때는 실내 공간은 상당히 넓지만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좀 그 승용차의 어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자체가. 자, 그 다음에 10.25인치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핸들 요 사이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핸들 너머로 저 앞에 있어요. 저 앞에 있고. 그리고 같이 이제 10.25인치 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쁘게 돼 있네요. 이렇게 지금 크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투싼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크게 이렇게 이제 매립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밑부분이, 요쪽 부분이 그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이제 미디어를 세팅하는 그 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 부분이 공조기입니다. 공조기가 요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 뭐, 에어컨 끄고 켜고, 이렇게. 온오프, 오프 있고, 그죠? 이렇게 또 그거 있고, 세게, 약하게. 그 다음 요 아래 부분에 이제 시트, 그거 있습니다. 시트는 통풍 시트와 열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어 같은 경우는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 조금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뭐 기아 노브가 있는 어떤 그런 형식인데 약간 좀 어색하긴 하네요. 그죠? 버튼식이 있으니까 좀 아담한다는 느낌까지도 들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지금 보면은 요 넓은 공간에 이렇게 기아 노브가 있다 보니 기아 버튼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아담하다는 느낌이 또 더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스타트 버튼 있고 비상등이 있고 또 요 아래 부분에 무선 충전 공간이 이렇게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이 푸시라고 누르면은 이렇게 컵홀더가 이렇게 나옵니다. 컵홀더가 이렇게 나오고요. 또 그 아래 부분에 12V 단자가 있습니다. 180W 12V 단자가 있고, 그 USB 또 단자가 옆으로 있고요. 여기도 또 공간이 있어요. 틈새 공간이 있고, 또 그 아래 부분에도 공간이 있고. 와, 공간은 진짜 많네요. 그리고 또 공간이 또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여기 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열어놓고 운전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클러스터가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또 공간이 있고, 이렇게. 좋네요. 여기도 또 컵홀더가 있어요. 컵홀더가 있고. 그리고 에어벤트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형태는 지금 이렇게 길게 지금 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파 있어 가지고 좀 더 공간을 더 확보를 했어요. 요 운전석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대시보드도 엄청나게 길죠, 그죠? 대시보드도 길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조수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파가지고 또 공간을 좀 더 확보했습니다. 시트도 상당히 깔끔하게 이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독특한 게 하나 있던데, 뭐가 있냐면은요, 보시면은, 후석뷰라는 게 있습니다. 후석뷰 있죠, 그죠? 후석뷰가 뭐냐면은, 뒷좌석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뒷좌석에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이 타고 있는지, 안전벨트를 맸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근데 해상도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거의 어안렌즈 수준, 초광각인데, 거의 어안렌즈 수준의 그 렌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보입니다. 뒷좌석까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건 좋네요. 그죠? 지금 대화기도 있고, 후석뷰. 이런 식으로. 이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쪽에도 또 그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컵홀더가 있고 또 이쪽에 되게 깊어요. 이쪽은 되게 깊은 그 공간입니다. 컵홀더가 따로 있고요. 자, 그리고 스탈리아 로고가 있으면서 이쪽이 아시겠죠, 그죠? 이쪽이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앰비언트 무드등이 요렇게 지금 켜집니다.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요 밑에도 이렇게 켜지거든요. 이쪽에 보이시죠, 그죠? 이쪽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켜집니다.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켜지거든요. 지금 이 차는 썬루프는 지금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가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네요, 그죠? 썬루프는 좀 보여드려야 될 텐데 썬루프는 현재 적용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델입니다. 룸밀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그 베젤이 거의 없는,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조금 작네요, 그죠? 룸밀러가. 자, 그 다음 콘솔 박스가 이렇게 있고요. 콘솔 박스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문 열고 닫는 거 연결 있죠, 그죠? 문 열고 닫는 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트렁크 문 열고 닫고 하는 거, 그런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실내가 상당히 넓고 쾌적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열 시트로 한번 2열 시트를 해야 될까요? 2열 3열이 있거든요. 그럼 뒷좌석으로 가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열 시트라기보다는 뒷좌석이라는 말이 맞겠죠, 그죠? 뒷좌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그럼 쫙 열리죠, 그죠? 자, 뒷좌석을 보시면은 진짜 뒷좌석은 좌석 하나가 엄청나게 큽니다. 완전히 비행기 1등석 같은 그런 좌석입니다. 그렇죠. 거의 비행기 1등석 같은 그런 좌석이거든요. 앞에 2명, 가운데 2명, 뒤에 맨 3열에 3명, 해가 총 7인승입니다. 이 큰 차에 7인승이다 보니까 정말 공간 확보가 엄청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높이도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높아요, 그죠? 일반 세단보다는 당연히 높겠죠, 그죠?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높이가 높다 보니까 제가 키가 175인데 그렇게 뭐 구부려야 된다는 그런 느낌은 안 드는 것 같네요. 이야, 한번 앉아 볼게요. 우와, 문 닫고, 자, 문도 또 자동이네요. 오, 야, 진짜 큽니다. 자, 우선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컵홀더가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컵홀더가 별도로 있고, 다음에 이렇게 또 220V 단자도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뒷좌석 같은 경우는 뭐 5m 10이 넘는 그런 차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7인승이다 보니까 지금 2열 시트죠, 그죠? 2열 시트는 야, 제가 이렇게 지금 다리를 뻗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레일이 있어 가지고 또 앞으로 또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이동도 되고, 앞으로 이동도 되고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동됩니다. 이렇게 뭐 큰 힘을 안 들여도 이렇게 이동도 되고요. 여기 또 보시면은 원터치 릴렉스 또 버튼이 있어요. 와, 이게 시트가 밑으로 또 쑥 내려갑니다, 이렇게. 야 정말 좋네요. 또 이 상태에서도 또 이 종아리 받침도 올리고,
야, 앞으로 아마 이 차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뭐, 우리 구매자들도 뭐 거의 VIP 이상의 어떤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하면은, 좋네요. 자, 여기도 또 열선 통풍 뭐 다 적용되어 있고요. 오, 여기 진짜, 여기서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승차감만 좋다 하면은, 정말 비행기 타는 거하고 거의 뭐, 동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차들은 이런 맛에 또 타는 것 같네요. 지금 보시면 이제 3열 시트 같은 경우도 차가 워낙 뭐 휠베이스 자체도 넓고 하다 보니까 3열 시트도 지금 상당히 넓어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폴딩을 하면은 충분히 또 짐도 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천장 같은 경우는 스웨이드 재질의 고급 재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또 이렇게 에어컨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실내등 있고. 그 다음 여기 아까 후석 카메라네요. 후석 카메라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색다른 차네요. 정말 색다른 차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1열 시트보다 2열 시트가 더 넓고 더 편안하고 더 공간 활용을 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9인승이라든지 뭐 11인승 같은 경우는 조금 좁은 느낌은 많이 들겠죠, 그죠? 스탈리아가 이런 차였군요. 3열 시트 같은 경우도 보통 일반 세단에 그냥 2열 시트에 앉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손잡이 있죠, 그죠? 있으면은 요렇게 좀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최대한 이렇게 뒤쪽으로 지금 눕힌 건데, 각도도 상당히 좋아요. 편안합니다. 근데 시트가 조금 딱딱하다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7명이 차에 탔을 경우에 이 정도면은 상당히 편하게 좀 앉아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먼 거리를 간다든지 했을 경우는 상당히 괜찮네요. 3열 시트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9인승이라든지 11인승 같은 경우는 조금 비좁은 그런 느낌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뒤쪽에도 지금 보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 그리고 또 USB 또 충전 단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바이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창 같은 경우는 딜트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완전히 아래로 내려가고 하는 세단형의 그런 유리창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딜트형으로 이렇게 살짝 앞으로 이렇게 미는 식 있지 않습니까? 미는 식.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뒤에 열린다 하면은 뭐 환기나 이런 거는 잘 될 것 같아요. 아예 안 열리는 것보다는 답답함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피커도 있고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스텔리아 라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전면부라든지 뭐 후면부와 같이 이렇게 좀 디자인 면에서도 뭐 많이 이렇게 변화된 부분도 있고, 일본 기존의 이제 스타렉스와는 뭐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느낌에 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뭐 내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스텔리아 라운지를 리뷰를 했습니다. 그 내부 같은 경우는 7인승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차 가격도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한 4,200만 원 정도, 지금 옵션이 이제 또 추가가 되면 한 4,600까지 올라가는 그런 차이기도 한데, 상당히 뭐 내부 공간에 있어서는 역시 스텔리아 라운지가 일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스타렉스의 어떤 그런 뭐 11인승, 9인승의 어떤 그런 차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감이 정말 뛰어나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뭐 이때까지 계속 그 SUV라든지 세단이라든지 이런 차들만 이제 리뷰를 하다가 이런 승합차 형태를 좀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어떤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뭐 이런 차들도 상당히 괜찮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승을 하면은 좀 더 이제 이런 차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알 수 있겠지만, 차후에 어떤 시승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시승을 해보고 또 어떤 시승의 느낌이 또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에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시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울산 남부 지점에서 경상일보 오토TV 배정환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